안녕하세요. 엠파스 선정 대한민국 최고 인기 토익 강사 조오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게 될 내용이 이제 제1강 토익 스마트 그린 레벨 제1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제17강에 걸쳐서 17번의 강의에 걸쳐서 책 그린 레벨의 그래머 강의를 쭉 다 끝내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책에 있는 강의는 16강으로 이루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또 새롭게 출제한 문제로 한 강이 이루어져서 우리 17강을 끝내게 될 텐데 아마 열심히 하면 아마 놀라운 영어 실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금 초등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 강의를 바로 신청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교과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그런 학생들은 아마 중학생들이 바로 이 강의를 바로 접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옐로우 레벨 있죠? 가장 기초 레벨을 밟고 올라온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바로 나는 기초는 필요 없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해서 바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 문법 내용이 전부 다 좀 명사 중에 동사 파트가 아닌 명사 파트와 형용사 파트, 부사 파트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 사항은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조금 있는 초등학생이다. 또 조금 있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마 옐로우 레벨의 그래머 정도는 살짝 정리를 하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특목고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특목고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은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됩니다. 그죠? 조금 더 어려운 부분까지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1학년 적어도 1학기 이전에는 끝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것 확인하고 우리 이제 그린 레벨 1 제1강 들어가도록 하죠. 페이지 넘버 10입니다. 10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 우리 오늘 나갈 내용이 뭐냐면 그래머 중에 기초 명사 부분이죠. 그래서 명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여기도 보면 명사를 나눌 때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명사를 나눌 때는 어떻게 딱 2가지로 나누냐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영사전을 많이 볼 거잖아요. 영영사전을 볼 것이고 영영사전 볼 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봐요. 이런 학생들은 아마 영안사전을 보게 될 텐데 영영사전 공부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영영사전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영안사전이 워낙 틀린 부분이 많아요. 워낙 틀린 부분이 많아서 영안사전은 100% 믿을 수가 없고 영영사전에도 오타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영사전도 한 99%만 믿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전을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you, 그 다음에 이렇게 se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전에 기호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죠. 자, you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거 무슨 명사라고 부르냐면 우리 이제 말로는 불가산 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C라고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이제 가산명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산명사. 자, U는 무슨 말이냐면 uncountable noun이에요. count가 세다죠. un은 아니란 말이거든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불가산명사가. 자, C는 그냥 un이 빠져있는 countable noun이라고 합니다. 즉,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를 나눌 때는 이렇게 영영사전에서는 2가지로만 나누지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나누어서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정도 딱 나누는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 아마 토익시험에서 아주 고득점을 받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실제 토익시험에서도 토익 부리지 말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명사는 2가지로 나눈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는 것 살짝 챙겨두고 가도록 하죠. 자,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셀 수 있는 명사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우리 이제 보통 명사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 명사예요. 보통 명사란 말이 book, 책이죠. 셀 수 있죠. 이제 a book 또는 books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girl, 소녀잖아요. 발음할 때 그냥 girl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I'm a girl 하면 나는 갈매기란 뜻이에요. girl, 끼룩끼룩끼룩 갈매기란 뜻이고 I'm a girl 이라고 발음이 2개 다 나와줘야 됩니다. 자, 발음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R이잖아요. 그래서 혀를 말았다가 요거는 혀를 천장에 딱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발음해볼까요? 갑니다. girl, girl. 그렇게 발음해요. girl. 이렇게 발음하지 걸 이렇게 발음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틀린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 student. 학생이죠. 셀 수 있잖아요. a student 또는 students. 이렇게 s를 붙여서 쓰면 됩니다. 집합명사 볼까요? family, people, class, team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family는 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가족이 모여서 family를 이루죠. people 자체가 이 복수명사입니다. people은 자체로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people의 단수형이 없어요. 대신 person이라는 단어가 persons 이렇게 써서 복수로 만들어 쓰고 person이라는 단어를 쓰지 people 자체는 복수명사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people이 조금 어렵게 쓸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eople 뒤에는 s를 붙여요? 못 붙여요? 기본적으로는 못 붙입니다.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people 자체가. 그런데 어떨 때 보면 people에 이렇게 s가 딱 붙을 때 있어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s를 딱 붙이면 이거는 사람들, 원래 people 자체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또 사람들이라고 쓸 필요는 없죠. s를 붙이면 무슨 말이 되냐면 국민들이라는 뜻이 돼요. 아니면 어디에 민족들, 한국 민족들, 일본 민족들, 중국 민족들 이렇게 민족들이나 국민들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면 복수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s가 없으면 무슨 말이라고요? 그냥 사람들이란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class 우리 반, 수업, 학급이란 말인데 반에 학생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말을 부르는 겁니다. 팀에도 여러 명이 있죠? 그걸 합친 겁니다. 됐죠? 자, 이번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있다. 그래서 a dog, dogs 뒤에 s를 붙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지금 초록색으로 우리 green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어서 글자를 조금 보기가 그래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초록색이라 선생님도 오늘 옷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살짝 맞춰 입고 온 겁니다. 그죠? a tooth 이게 이라는 뜻이죠. 이 복수는 tooths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단어가 오가 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기본적으로는 뒤에 s를 붙이면 복수 앞에 어를 쓰면 단수인데 어떠한 명사들은 아예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명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명사들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규칙으로 외우시는 것이 아니고 각 단어마다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알겠죠? 자, 보면 teeth 이렇게 가죠. 이빨들, 이들이라고 할 때는 teeth라고 발음하고 하나는 tooth라고 발음합니다. 그죠? th는 혀를 살짝 물고 발음해 줘야 되죠? 세 번째, a boy. 근데 an apple 이렇게 나와 있죠? 발음이 모음인 단어 앞에는 on을 붙여요. 발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선생님 발음이라 그랬지 뭐라고 안 그랬죠? 철자라고 안 그랬죠? 발음이 모음인 단어 앞에 on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an apple. 에가 모음이잖아요. an apple. 근데 B는 자음이니까 a boy.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사를 붙일 수 있다. 숫자라는 말이에요. two cats. 두 마리의 고양이들. three dolls. dolls가 인형이잖아요. 세 개의 인형들 이렇게 앞에 숫자를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5번 보면 many나 few, several 이런 단어 붙여요. many books, a few friends, several days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고요. a few friends 요거 한 몇 명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a few라는 단어 어에 살짝 s를 어가 살짝 밑에다가 하나 좀 조심해서 적어야 될 게 뭐냐면 a few 그 다음에 뒤에 friends가 붙었잖아요. a few friends.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여기에 어가 살짝 없어지면 그냥 few 자체만 남으면 뜻이 다릅니다. 자, 위에 있는 단어는 a few friends는 요거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학생들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고 밑에 few friends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죠?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좀 있어. 이 말이고 I have few friends라고 하면 친구가 거의 없어요.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가 있으면 긍정, 어가 없으면 부정이라는 느낌도 살짝 알아두면 되고 우리 불가사명사 나갈 때 나올 텐데 a little 있죠? 자, 한번 적어볼까요? a little 하고 어가 없는 상태로 그냥 little 해서 여기 money는 불가사명사니까 돈을 살짝 붙여갖고 표현해보면 위에 거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위에 거는
약간 긍정이에요. 너 돈 좀 있니? 돈 좀 있어. 이런 말이고, little money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돈 좀 있니? 거의 없는데? 이 말이에요. 돈 좀 있니? 그래서 호점이 딱 뒤져보니까 30원 딱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너 돈 좀 있어? 물었는데 30원인데? 좀 있어. 30원.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 화내죠. 그죠? 그래서 돈이 거의 없다라는 느낌으로 쓸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없이 little이라는 개념으로 쓴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 출제되냐면, 고등학생들 문제 푸는데도 상당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2번. 셀 수 없는 명사.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불가산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셀 수 없는 명사 한번 볼까요? 추상명사. love, 사랑. 이거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거 어떻게 세요? 세기가 좀 힘들죠? beauty라는 단어 있죠? 예, 아름다움. 이거 원래 셀 수가 없어요. 근데 beauty라는 단어 앞에 어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명사는 무조건 불가산 이렇게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각 단어마다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A beauty라고 표현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미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되는 거죠. A beauty.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Beauty and the Beast. 그 영화 아나요?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인데 거기 앞에 beauty 앞에 어가 없는데요. 예, 그건 왜 없냐면 제목을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관사를 생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자신문, 영어를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영자신문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뭐 버스를 딱 타고 다니는데 중학생들이 영자신문을 딱 보는 애들이 있어요. 상당히 부럽죠? 폼이 나잖아요. 영어는 폼이 나야 되거든요. 영어는 폼이다. 그죠? 그래서 딱 보다 보면은 제목에 다 관사가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목에는. 됐어요? 그래서 제목에 Beauty and the Beast에 앞에 어가 없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앞에 어나 더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 속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 beauty라고 하면 미인, 미녀 이런 개념으로 쓰면은 앞에 어라는 관사를 붙여 쓰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으로 쓸 때만 관사가 없다라는 것 그거 하나 외워두면 좋겠죠. 자, 물질명사 air, water, paper, chalk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air이라는 단어는 공기죠. 공기를 셀 수가 없죠. 공기라는 뜻으로 쓰면 셀지 못해요. 근데 영어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put on airs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put on airs 이렇게 쓰면 이게 뽐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잘난 척하다 이렇게 되면 복수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air는 s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 단어마다의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각 단어마다 다 따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규칙적으로 공식적으로만 영어를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교과서나 책에서 잘못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다 고쳐줄 테니까 선생님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water, 물은 물질명사로 물은 셀 수가 없죠. 물을 컵에 담아야 셀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paper, 종이는 크게 자르면 큰 종이가 되고 자르게 자르면 자른 종이가 되기 때문에 종이도 기본적으로는 셀 수가 없어요. 그죠? 단 paper이라는 단어가 신문이라는 뜻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학교에다 뭐 내죠? 예, 논문 내죠. 논문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paper 셀 수 있어요. 됐죠? A paper, 신문이나 논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종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Seoul, 이게 고유명사예요. 서울, Korea, 한국, Franklin, 사람 이름이죠. 예, 이런 경우에서는 뭐를 할 수가 없다? 사람 이름은 셀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OJ,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OJ는 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름이 같을 수는 있지만 진짜 나를 지칭하는 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관사를 적지 않고 그냥 씁니다. 단 만약에 뭐가 있냐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조오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찾아본 바로 의하면 조오재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조오재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때는 뭐 the tall OJ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앞에 더를 붙여가지고 그 키 큰 오재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공식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현대라는 자동차 있죠? 현대자동차 그것도 앞에 어라는 관사 붙여가지고 A Hyundai
외국에서는 현대라고 읽지 않고 Hyundai 그런 형태로 읽어요. 그럴 때는 앞에 어라는 관사를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이 될까요? 현대차 한 대 이런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대라는 이름 자체는 셀 수가 없지만 앞에 어를 붙여가지고 A Hyundai 이렇게 쓰면 현대차 한 대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다. 그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아둡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각 단어마다의 특징을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서 다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야 올바른 영어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복수형이 없는 형태죠. 당연히 불가사 명사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happiness, milk, Lincoln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Lincoln이라는 단어에다 뒤에 s를 딱 붙여서 Lincolns라고 쓰게 되면 무슨 말일까요? 네, 가족 중에 외국에서는 자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상당히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자가 뭐 시집을 가게 돼도 그 여자의 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면 아빠랑 성이 다르죠.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미국의 서양 애들은 여자가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남자의 이름, 성을 따라요. 그 여자의 성은 없어집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자의 성이 바뀌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이 있죠. 이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이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혼을 5번 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성이, 이름이 5번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주민등록증이 계속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얼마나 여자의 인권이 조금 무시되는 상황입니까?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성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프랭클린즈라고 이렇게 S를 살짝 붙이게 되면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뭐가 되죠? 예, 부부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죠. 아니면 프랭클린가라는, 왜냐하면 한 가족에는 전부 다 성이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영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family name 이라는 표현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이름이란 뜻입니다. 즉 가족에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은 성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family name 이라는 표현이 나와지는 거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family name이라고 하면 엄마는 너무나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family name보다 last name, last name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성이 앞에 나오죠. 외국에서는 성이 뒤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last name도 한국적 상황에서 좀 어색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 surname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surname. 요게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는 가장 성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지만 미국적으로 이해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incolns 그렇게 S를 붙였어도 가능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부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bread, unadvised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bread가 뭐기 때문에 불가산이고 advice도 불가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4번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 어떻게 딱 지칭하는 말을 단위 명사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2 sheets of paper 2장의 종이 이런 말입니다. 3 pieces of chalk 3개의 조각의 chalk가 이거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거를 크게 만들면 이렇게 크게 생긴 chalk도 있고 작게 만들면 이렇게 작게 생긴 chalk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piece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 다음 5번 볼까요? much와 little, a little juice, juice가 조금 있다는 말이고 어가 없으면 little juice는 주스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much sugar, 설탕도 셀 수가 없죠. 설탕이 많다라고 할 때도 mu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볼까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언제나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명사가 문맥상 갖는 의미에 따라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기도 한다. 자, 여기에 별표를 살짝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기도 한다. 한번 볼까요? There are 3 schools in this town. 자, 이 마을에는 학교가 3개 있다. 이거 셀 수 있죠? 그런데 밑에 school begins at 3:30. 수업이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쓰려면 앞에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쓰면 불가사 명사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명사의 수 볼까요? 자, 명사의 수 부분은 요거는 다 따로 외우셔야지 이거 뭐 규칙으로 암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각 나오는 명사가 나올 때마다 복수형과 단수형을 다 따로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뒤에 S 붙이면 다 되고 앞에 어 붙이면 단수가 됩니다.
됐죠? 자, books, caps, cats, cards, buses, boxes, dishes 이렇게 발음될 때 es 붙는 단어와 그 다음에 es가 안 붙는 단어 눈여겨 잘 보면 돼요. 이거 미국 대통령도 복수 단수 철자를 틀려갖고 한번 방송에 나와서 아주 쪽팔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tomatoes 그거 발음할 때 뭐 es가 들어가야 된다, 뭐 es가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틀리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 학교에서 출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눈으로 잘 보면 됩니다. 언어 능력은 communicative approach, 즉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이런 es, e가 들어가야 되냐, s가 안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출제하는 것은 올바른 영어의 교육 방향이라고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다지 시험에 출제하는 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냥 각 단어마다 눈여겨 잘 보시면 돼요. 됐죠? 자, radios, zoos라는 단어 있죠? zoo라고 발음할 때는 Z 발음이기 때문에 살짝 느끼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냥 juice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그건 진짜 맛있는 주스가 되니까 zoo라고 발음합니다. 해볼까요? 갑니다. zoo 느끼하게 zoo 그렇게 발음해요. 동물원 zoo 됐죠? zoos baby, babies, story, stories라고 나와 있는 부분 쭉 눈여겨보시고 뒤에 밑에 보면 보세요. 예외도 많잖아요. boys, days, monkeys라고 할 때는 그냥 s만 붙여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knife 같은 단어 있죠? 칼. 요거도 knives, V-E-S로 끝납니다. knife, knives, wife, wives, leaf, leaves 그렇게 표현해요. leaf가 잎이에요. 잎. 됐죠? leaf, leaves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밑에 roofs, 천장이죠? safes, safe가 명사로 쓰면 금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S 붙이면 금고들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chief, chief가 형용사로 되면 뭐 최고의 이런 말이지만 이게 명사로 되면 대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대장. 그래서 chiefs s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man. 자, 요거 발음 하나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아주 어려운 발음이 하나 있군요.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발음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발음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다릅니다. 됐어요? 이게 단수고 이게 복수인데 요거 발음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해야 돼요. 해볼까요? 갑니다. man, man, 에 발음인데 요 발음은 에 발음이에요. 에, 발음이 다르죠? man, 이거는 man이에요. man, 발음이 다릅니다. 요거 발음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건 나뿐이고 뒤에 건 침대입니다. 우리 LC의 그 박혜영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제 선생님 말도 한번 잘 들어봐요. 요거 아거든요. 그래서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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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그렇게 발음납니다. 음가가 다르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저주받은 귀는 이게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막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귀. 아주 발음 구별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보도록 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또는 다른 선생님께서 잘못 똑같이 발음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듣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man. 그 다음에 woman, 여자죠? 그 다음 옆에 women이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다르죠? woman, women입니다. 이거 발음할 때 애들이 woman이라고 발음하는데 woman 아닙니다. W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woman이라고 발음하지 woman이 아니에요. 발음해보면 이 단어 알죠? 이 단어가 늑대란 뜻인데 이거 발음하실 때 그냥 사람들이 울프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W 발음 터져야 되니까 wolf 그렇게 발음합니다. wolf. 울프가 아니라는 것 꼭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woman, women, goose, 거위군요. geese, 복수가 이상하게 변하죠? geese, tooth, 이빨이죠? teeth, 이들이라는 복수가 되겠고요. ox가 황소인데 oxen, 요거는 뒤에 en을 붙여요. 좀 독특하죠? child, 어린이인데 children, 이렇게 ren을 또 붙입니다. 암기를 해두시고 단수 복수 같은 경우 sheep, deer, fish, salmon 이렇게 나와 있죠. salmon이 연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는 먹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호텔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어 요리, salmon. 됐죠? L 묵음이기 때문에 쌀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salmon 그렇게 읽습니다. fish도 요거 자체가 그냥 그 복수로 쓰입니다. 됐죠? fishes라고 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물고기의 다른 종류들을 할 때는 쓰고 물고기 2마리, 3마리 할 때는 그냥 fish 이렇게 씁니다. 됐죠? sheep, 양이고 같이 한번 꼭 암기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울 게 많죠? 명사 관련 부분이나 형사 관련 부분들은 암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문제 간단하게 빨리 암기를 하면 각 문제당 3초 만에 다 풀립니다. 암기하고 문제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grammar exercise 문제 풀도록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아직까지 풀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지금 듣는 학생들은 잠시 pause, 멈춤 버튼을 누르고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가 틀린 부분만 콕콕 집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잘 암기해서 정답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번 보면 I have two 뭐가요? dogs. 그죠? 발음할 때 도구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dog 그렇게 발음합니다. I have two dogs. 나는 개가 강아지가 2마리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2번 볼까요? There are three니까 복수가 나와야 되죠? ABCD의 복수는 B밖에 없어요. There are 3 book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책이 3권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3 books. 3 발음할 때 혀를 살짝 물고 발음합니다. 3 books. 됐죠? Number 3. My little brother. 내 남동생이 has a가 붙어 있으니까 단수죠. tooth. A죠. E라는 뜻입니다. a tooth. 복수면 뭐가 될까요? C에 있는 단어 teeth. 이게 복수 단어예요. Number 4 갑니다. I ate 3 pieces. 나는 먹었어요. 3 pieces. 3개의 피스를 먹었는데 of 자, 당연히 셀 수 없는 것 중에 piec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피자가 좋겠죠? 피자도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피자도 있고 큰 피자도 있죠. 그래서 피자 한 조각은 piece라고 표현합니다. 정답 C가 되겠죠? milk는 piece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milk는 어디다 보통 담아서 먹어요? 예, glass에 담아 먹기 때문에 glass of milk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piece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밀크 조각이 없죠. 자, 4번에 D를 정답을 고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책 조각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엽기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D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Number 5. Do you want 어가 들어있죠? 단수가 나와야 됩니다. 커피는 보통 어디다 담아서 먹어요? 예, 컵에 담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딱 달려져 있는 걸 컵이라고 그러고 손잡이 없이 유리잔으로 된 거를 glass라고 표현하거든요. Do you want a cup of coffee? 그렇게 물어요. Do you want a cup of coffee?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coffee 발음할 때 F 발음이에요. coffee예요. coffee. 발음할 때 그냥 coffee 이렇게 발음하는데 발음이 아니고 그게 이렇게 생긴 발음기호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겼군요. 발음기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발음기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오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입을 크게 벌리고 오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coffee, coffee, coffee. 그렇게 발음한다는 것 알아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를 글래스에 담아 먹으면 안 되나요? 네, 담아 먹어도 되긴 되죠. 나름대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커피는 컵에다 담아 먹는 게 맞기 때문에 B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커피를 박스에 담아서 마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박스에 담아서 마시는 게 약간 엽기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 다음에 A에 bowl. 커피를 대접에다가 딱 담아서 대접에 부어갖고 그냥 이렇게 마시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위가 다 버리겠죠? 기본적으로 커피 앞에는 a cup of coffee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A와 C를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적절한 정답이죠. 그죠? 가장 적절한 정답은 바로 B가 좋다라고 봐야 되죠. 자, 6번 갑니다. She ate. 그녀는 먹었는데 두 개의 복수 나와야 됩니다. bananas. 정답 뭐죠? B가 맞죠? C 철자 아닙니다. 눈여겨 잘 보시기 바라고. She ate 2 bananas. B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7번 there is잖아요. is는 한 명이에요. There is a girl in the garden. 정원에 소녀 한 명이 있다. girl 이라고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There is가 단수니까 a girl 이 나와야지. 2 girls 말도 안 됩니다. There is a girl in the garden. There is a girl in the garden.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Number 8. I have the apple. S가 없죠. 그러면 단수가 나와야 되니까 I have an apple.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애플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apple 이렇게 발음합니다. I have an apple. 됐죠? 자, number 9. Jim has read. 읽었어요. 뭐를 읽었냐면 books, S 붙어 있죠? 복수가 되어야 됩니다. Many books. 됐어요? 2 books,
3 books 이렇게 나와도 좋고 many로 수식을 해야 되죠. 셀 수 있으니까. Number 10. 3명의 children이에요. 복수가 C죠. 3 children are playing on the ground. 운동장에서 막 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3 children. child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눈여겨 잘 보도록 하시고 14페이지에 자 오늘은 뭐 거의 설명할 게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They are 3 복수입니다. 정답은 women이에요. B에 있는 단어. 그죠? 발음도 women 그렇게 읽습니다. 단수는 woman, 복수는 women 그렇게 읽어요. There are 3 women in my family. 우리 가족에 3명의 여자가 있다. Number 12. Many 자 이게 B와 C, D는 일단 아니겠죠. A와 C 중에 정답인데 의미를 좀 판단하셔야 돼요. Many are eating grass on the field. 들판에서 eating grass 이렇게 풀을 뜯고 있으려면 당연히 물고기는 풀을 뜯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heep이라는 양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Many sheep are eating grass on the field. Number 13. In the fall. 가을에는 자 낙엽들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군요. Leaves가 맞죠? 복수입니다. B가 정답이죠. Leaves fall down from the trees. 나무에서 낙엽들이 fall down,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한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Number 14. Several wives. 죠? Wives. 정답 C가 되겠습니다. Several wives are cooking in the kitchen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서 지금 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Number 15. During the thunderstorm. 저 어려운 단어 나오군요. Thunder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thunder이라는 단어가 우릉쾅쾅쾅 이거예요. 그죠? 우릉쾅쾅쾅 이거 storm이라는 단어가 폭우, 폭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둥 폭풍이 막 치는 거를 thunderstorm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하여튼 폭풍과 막 물어닥칠 때 썸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복수가 나와야 되죠? 지붕이라는 단어는 그냥 F에다 S를 붙이면 돼요. roofs. 정답 B가 되겠죠? Some roofs of the houses in the village were broken. In the village. 그 마을에 어떤 집들의 some roofs, 지붕 몇 개가 were broken. 깨졌다, 부서졌다, 망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16번 보죠. There used to be two니까 뒤에 복수가 나와야죠. churches. 정답 B입니다. churches. ES로 끝나야 되겠군요. churches. 그래서 there used to be 2 churches in my hometown when I was young. 내가 어릴 때 우리 홈타운에 2개의 교회가 있었다. 자, used의 동랑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16번. 자, 고등학생이 돼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used가 나오게 되면은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그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used to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 과거에 불규칙적인 습관이니 규칙적인 습관이니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거나 뭐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울 텐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used to는 불규칙 규칙이 아니고 used to 뒤에는 여기에 상태 동사도 나올 수가 있고 동작 동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used to be, there used to be a mental hospital on the hill. 언덕 위에 정신병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죠. 그건 상태죠. 그죠? 근데 I used to go on a picnic with my grandfather 라고 얘기하면은 when I was young. 내가 어릴 때 grandfather과 함께 go on a picnic. 소풍 가곤 했었다. 이거는 동작이잖아요. 동작. 됐어요? 요때 상태와 동작에 다 쓰이는 단어가 바로 used to라는 단어입니다. 규칙, 불규칙적인 습관이라고 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외우면 영어 망치는 꼴이 돼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한다라는 것 꼭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요거랑 우리 조금 어렵게 배울 때는 뭐와 같이 배우냐면 요 단어와 같이 배우거든요. 이거 뭐 과거에 불규칙적인 습관, 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 would이라는 단어는 뒤에 당연히 would도 조동사니까 동사가 나오겠죠? 이 단어는 뒤에 뭐 할 때만 쓰냐면 동작일 때만 써요. 동작일 때만 쓰지 상태일 때는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둘 중에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면
다 used가 정답이에요. 그죠? 왜냐면 상태 동작을 다 쓰니까. 됐어요? 둘 중에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used가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규칙적인 습관, 불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그 용어는 지금부터 딱 버리도록 합니다. 자, 아주 어려웠던 중요한 문법 사항이었죠. used to be 하나 정리하도록 하고요. 17 갈까요? Here come two buses. 철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A죠. Here come two buses. 두 대의 버스가 오고 있어요. 주어가 bus예요. 앞에 here이나 there이 나오면 이건 주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됐죠? Here come two buses. 두 대의 버스가 오네. 자, 18번 갑니다. Starts at 9 in the morning. 아침 9시에 뭐가 시작해요? 수업이 시작한다. 라고 할 때는 불가산이라고 그랬습니다. School. 정답 C. Number 19 볼까요? I'm thirsty. 저 목이 마른데요. I need a of water. 물이 한 glass 필요합니다. 정답 C가 되겠죠? I need a glass of water. I need a glass of water. I need a glass of milk. Number 20. There are three in that village. 그 마을에 가면 3개의 학교가 있다. 그때는 셀 수 있죠? Three schools. 이렇게 S를 살짝 붙여갖고 표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18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the school이라는 표현이 있죠. A에 있는 단어. 이것도 의미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학교 자체가 일을 시작하는 그 학교가 9시에 문을 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에 A는 살짝 정답에서 이렇게 제껴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됐죠? 수업이 시작한다라고 쓸 때만 관사를 붙이지 않고 쓴다라는 것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문제 또 이렇게 열심히 풀어봤고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도 조금 있었는데요. used to라든지 아주 중요한 발음적인 부분들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명사의 복수 단수는 암기로 외우는 것이 공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전부 다 암기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영사전 찾아서 하나씩 그래머 코드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말을 열심히 믿고 따라와주면 아마 놀라운 영어 실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도 대학들, 지방 대학을 이렇게 쭉 돌고 있거든요. 대학의 특강을 딱 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보다는 아주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보도 느리고 그다음에 좋은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올바른 영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아주 강력한 제2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